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4부는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는요. 장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장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장수의 그 전통 놀이, 장수 깃절 놀이가 있는데요. 이 깃을 가지고 하는 놀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 현대적인 어떤 의의까지도 함께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 나들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자, 이야기 마실로 꾸려지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 자, 오늘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작가 김근혜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요. 향토무형 문화유산 1호인 장수 깃절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깃절이라는 말 참 생소하시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무척 생소했던 단어였는데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재작년에 최명희 문학관에서 하는 혼불 문학제에서 김선태 선생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김선태 선생님께서 마을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마을에도 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마을에도 기가 있다? 네, 마을마다 자기 마을을 상징하는 기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깃절놀이라고 하고요. 예. 충청도에서는 기점놀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기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마을마다 공동체를 상징하는 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원고 청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깃절놀이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깃절은 깃발에 절을 하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점놀이는 사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깃절놀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한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저 깃절놀이를 한번 좀 배울 텐데 배우기 전에 그 장수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적 조건을 먼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볼 거거든요. 네. 사실 제게는 장수하면 사과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한우도 좀 떠오르고.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장수 사과가 왜 그렇게 떠오르냐면 저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 안에 어떤 사과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박스만은 장수 사과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만큼 장수 사과가 무척 유명하고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장수 사과가 품질이 좋은 이유가 분명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다시피 장수는 산지가 70%가 넘고요. 토지는 기껏해야 20% 내외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사실 적절한 지형은 아니잖아요.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사는 장수 사람들을 사실 짐작해보면 오래전에 무척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유가요. 네. 조선시대 학자인 남사고라는 분이 여지도서라는 책에 이렇게 장수 사람들을 표현했다고 해요. 네. 인심고박, 태고순풍.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네. 이걸 풀이해보면 산이 좋아 울고 가다, 인심이 좋아 다시 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산을 보러 갔다가 이제 사람을 보고 간다. 네. 그런 그만큼 의미겠네요. 장수 지역의 사람들이 인심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비록 높은 산지에 막혀서 우리 김제평야 같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들은 산을 벗삼아서 산이 주는 풍요를 더없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 너그러움과 여유로 이어져서 인심 좋은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수가 사만시대의 마한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임간, 백장, 황희정승 같이 훌륭한 학자들이 이곳에 머물며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하니까 사실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지역의 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수의 재발견이네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네, 모르셨던 분들 무척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깃절놀이를 좀 배울 텐데 이거는 어떤 놀이이며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 제가 깃절놀이는 기세절을 하는 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장수 13개 마을이 연합하여 즐기는 엄청 커다란 행사이면서 놀이 문화의 하나라고 한답니다. 사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기원을 굳이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사만시대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만시대 장수는 마한 지역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마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쉬운 4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이들은 각 마을마다 이 작은 나라마다 모여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 장소가 바로 소도라는 곳이에요. 소도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소도의 이 어원을 보면은요. 소떼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소떼. 네. 소떼는 높이 솟은 대라는 뜻인데요. 네. 그 나무 끝에 새 모양을 이렇게 네. 조각해서 달아놓은 걸 맞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소떼를 세워놓고 예전에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이것이 기수로 발전을 해서요. 그 각 소국마다 자기 나라가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을 믿는 부족이면 곰을 만들어 예, 놓고. 곰을 그려서 깃에다가 그려 넣었고 그렇지.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고 한답니다. 예. 근데 이 오늘날은요 용을 그려서 넣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그 농경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달래는 일로 제사를 선택했고 그때 소떼를 꽂고 또 당수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심어서 제를 지냈는데 이것이 지금의 깃발의 기원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소떼와 당수나무의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네. 거기에 담긴 이야기도 혹시 또 들고 오셨나요? 거기 그 내용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는 소떼와 당수나무는 당군 신화 이야기에서 예. 나온 것이고요. 당군 신화에 보면 신단수에 소떼와 당수나무를 꽂고 심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요. 지금은 농기, 신기, 의장기, 군기까지 이어졌고요. 특히 농기는 한 해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큰 깃에다가 그 그림이나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농자 천하지 대본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신농유업, 황제 신농시 유업이라는 글자를 깃에 새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 또는 구름, 잉어 이런 소재를 그 그림에다가 깃에다가 넣어서 복을 불러들이는 의미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떼와 당수나무의 먼 손잡벌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당군도 아마 장수읍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깃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새겨 넣은 건 예.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굶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소박한 소망 그리고 또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연대의식 제가 볼 때는 이런 연대의식이 깃절놀이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깃절놀이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 현장에서 좀 보고 느끼셨을 때, 이 깃절놀이가 놀이문화의 진수다라고 이렇게 좀 느꼈다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놀이문화의 진수는 사실 그 깃절놀이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는 깃절놀이가 언제 시작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깃절놀이의 시작은요, 음력 7월 칠성날이에요.
이때 총각 좌상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좌상은요 어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각의 좌상이니까 총각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한답니다. 이 총각 좌상이요 삼지창의 끝에 달린 연기라는 길을 들고 마을 읍내 각 장소 마을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폐동서 귀동으로 전하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어떤 말이죠? 폐동서 귀동으로 전하러 왔다라는 뜻은요. 새벽의 어둠을 밝음이 전하러 왔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뭔가 굉장히 시적이네요. 저도 이 표현을 듣고요. 굉장한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이시니까 그런 문구에 또 훅 빠져들었을 것 네. 같아요. 뭘 전하러 왔을까? 폐동은 뭐고 귀동은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새벽의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비치는 날에 우리 한번 같이 놀아보자. 한번 겨뤄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서 우리 민족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은밀히 청하는 말에는 약간 깊이도 있고 울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왠지 대결을 해보자라는 말보다 이런 표현들이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라 함께 하자, 우리 같이 놀아보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싸워보자, 이런 의미들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꽤나 멋진 말로 들렸거든요, 저한테는요. 그러니 당연히 그래 우리 한번 같이 놀아보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바탕 놀아보자는 이야기니까요. 이때 그 연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연기 이런 기가 사실은 대략 그 대나무로 만든 기신데 길이가 6m에서 10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기를 사용하고요. 네. 지름도 20cm가 넘을 만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체로 이걸 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 이 기를 드는 사람은 이 마을의 장사, 그러니까 힘이 아주 센 사람 이런 분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들었다고 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놀이문사의 진수 깃절 놀이를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멋진 장면을 하나 좀 떠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이 멋진 장면은요. 사실 그 전에 여기에는 기세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류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각 마을에 이제 자기 마을에 깃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제 이 깃은요, 오래된 순서대로 영감기, 네. 부인기, 아들기, 뭐 작은 아들기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해요. 전 좀 아쉬운 게 여자다 보니까 왜 딸기는 없을까? 딸. 그러네. 네,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네. 요즘 세상에 좀 맞지 않는. 네. 어쨌든 성인지 감수성. 네. 딸기가 없는 게 저한테는 무척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 오래된 순서대로 절을 가지고 이제는 절을 하는 기를 가지고 절을 하는 맞이굿을 먼저 하거든요. 가장 어른기인 영감기, 그다음 부인기, 큰아들기, 작은 아들기, 막내 아들기 이런 순서로 해서요. 기를 들고 영감님 기를 먼저 해서 절을 합니다. 사배를 하고요. 예. 절을 할 때는 기바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7, 8명의 장정들이 있어요. 네. 이 장정들을 깃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들이 이제는 매단 끈을 잡고요. 부모기에게 먼저 절을 하면 그 다음에 부모기와 아들기가 서로 맞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이 깃절놀이 처음에 맞이굿의 행사고요. 이게 맞이굿이었고.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깃절놀이가 시작이 돼요. 네. 맞이식 끝나면 깃절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놀이는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마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행사를 그렇구나. 하는 것이고 대규모 행사구나 완전히. 네, 이거는 사실 새벽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요. 맞아요.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면 거의 한 아침 해가 떠서 이제는 한 10시 정도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네. 이때 이제 시작이 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는 놀이도 하고요.
이제 해질녘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싸움도 하고 네. 또 마을끼리 씨름도 하고요. 네. 이제 풍물놀이라 그래서 이제 징, 깽가리, 장구 뭐 이런 걸 들고 또 풍물놀이도 같이 한다고 한답니다. 네. 또 우승을 하면 이 마을에 돼지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었다고 해요. 네. 이 기싸움은 이제는 기를 허리에 차고 기를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땅을 쓸듯이 돌려 세우면서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서로 이렇게 깃을 가지고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싸우다가 떨어뜨리거나 또 거기에 그려진 그림에 네. 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눈 부분이 손상을 네. 당하면 지위가 떨어져요. 지는 그러니까 거구나. 기의 지위가 떨어져요. 지위가 떨어진다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끝에 달린 그 대나무 끝에 달린 네. 꿩깃털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떨어진다거나 방울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영감기가 막내 아들 기로 지위가 떨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놀이가 체계적이고 네. 그 구경하는 재미도 상당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네. 정말로 이게 멋져요. 그러니까 싸운다라기보다는 어떤 네. 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 비슷한 것들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지위를 이렇게 네. 올리고 높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묘기를 부려요. 이렇게 이 기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걸 직접 보시면은요, 진짜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묘기가 또 있구나.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떤 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깃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엄청 크죠. 네.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예. 이제 먼저 깃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예. 이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허리곰다리라고 해요. 허리곰다리. 네. 허리곰다리. 예, 재밌죠. 네. 이 표현도 재밌는데 네. 이 허리에다가 허리곰다리 지프로 만들었는데 이걸 끼우고요. 여기 끝에다가 예. 그 깃의 끝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줄로 그 대에다가 줄을 이제 지탱을 해서 예. 이제 얘를 깃을 펄럭거리는 걸 깃절 놀이에 이제는 최종 그 행사에 해당이 된다고 한답니다. 네네. 근데 이 묘기를 직접 보셔야 제가 이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야, 정말 6m, 10m 되는 네. 그 무거운 길을 달고 그 대나무가 막 대나무 자체도 무거운데 네. 그 깃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네. 폭이 굉장히 넓겠죠. 진짜 웅장하겠다. 네, 그것을 허리곰다리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물결을 쳤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요동을 쳤다가 또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깃절놀이 그 행사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그 장관을 여러분들이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곰다리에다가 이제 지탱을 해서요 묘기를 부리는데 아까 그 깃대에 그 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줄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허리곰다리가 이렇게 이 끝을 지탱하고 있다고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해도 금방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는 줄에 의지해서 이 묘기를 부리는 걸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암벽 등반하는 사람도 줄에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암벽에 올라가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 깃절놀이의 기수도 이게 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기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 아나운서님도 그 아버지께서 혹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나요? 타는 법을요? 네네네. 예,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빠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굴려라. 네.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저절로 잘 타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태워주실 때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어떤 믿음으로 제가 이제 자전거를 배웠는데 쭉 앞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에가 이렇게 묵직한 게 느껴지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저만치 서 계시는데 저는 잘 굴러가요. 그런데 없다는 그 생각 하나에 픽 하고 쓰러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이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기절의 그 기대, 그 줄을 제가 보면서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가족과는 또 끈끈해지고 많이 가까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네. 그 의지를 줄 사람이 누구인지 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친구들도 거리두기를 좀 못 만난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톡이나 네.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해서 중요하죠. 의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말을 하면 서로가 네. 굉장히 뽀얗한 코로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절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함께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절놀이가 단순히 그냥 전통놀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 자, 이야기 마실 오늘은 김근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